드러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디지털 성범죄를 이르는 말인데요. 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깊숙한 공간에서는 여전히 N번방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처벌이 약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범죄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상대 PD의 시선에서 그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피해자 있는 동시에 가해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막 브레이크 안 잡히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숨긴 채 교묘하게 벌인 성착취. 유례없던 잔혹한 성범죄에 온 국민이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특히 미성년자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딸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가해자 중에도 미성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조주빈 공범 만 18살 강훈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명 붓다로 불린 18세 소년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관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깊이 가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10대 디지털 성범죄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 중 94명, 무려 30%가 10대입니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집합, 바로 10대입니다.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 심각한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짜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구속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검거한 7천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170여 명으로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고형이 10년 내외인데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미국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과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수하는 행위 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구성 요건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률은 무려 6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붓다처럼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갈수록 수법이 대범해지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이제 N번방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그걸 갖다 이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 이제 친구라든가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들에게 또 이제 어떤 성적 영상물, 사진 같은 걸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유포 협박을 하고.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또래 포주. 청소년이 포주가 돼 또래 학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건데 그 수법을 보면 성인 못지않게 잔혹합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왕따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던 여학생 하나를 이제 또래들이 여럿이서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활동이 되는 거죠. 예, 그 여학생으로 하여금 조건 만남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걸 감시하고 여학생이 도망가면 잡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제가 맡았던 국선 사건 중에도 그런 또래포주 역할을 한 아이가 여중생이었어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범죄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주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악마 같은 것을 멈춰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걸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양심이고 뭐고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막 브레이크 안 잡히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는데 멈춰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청소년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으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디지털 성범죄 하나를 좀 성폭력 범죄에서 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아청법, 성폭법, 정통법 이렇게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법에 모으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하나 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구성 요건을 세분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 붓다나 그러니까 지금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했다고 해도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글쎄요, 소년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범죄 자체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가해 피해를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1년에 15시간이 의무, 30시간 이상 교육하는 유럽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고 내용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그게 잘 수업 시간에 그 성교육을 할 때 자는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해도 막상 저희가 따로 막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거 보니까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15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5명이 성경험이 있고 이들이 처음 성경험을 한 나이는 평균 만 13.2세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성교육 시간에 남녀 생식기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30%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요, 학생들이 15시간의 성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부 강사를 투입을 해서 하는 시간은 많아야 한 3시간 정도고 성폭력 예방 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좀 방어 교육에 치중했던 점이 있고 N번방 사건과 함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때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항목을 3가지 항목을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 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처럼 N번방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육 내용 속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네. 어쩌다 한번 받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성교육이 생활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어를 가르치듯이
그 안에 교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냥 뭐 1년에 몇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시간 이상은 꼭 시켜라 이런 의무 교육으로만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N번방 사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사후 관리입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울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화내고 이런 경우들이 제가 상담한 경우에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근데 후회하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딸려 들어가게끔 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런 요인들을 전문가가 그 개인 하나와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가야죠. 왜 자꾸 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호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삭제부터 수사와 법률, 의료 상담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에 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술한 교육과 무관심으로 길러진 가해 청소년도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그 아이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얘도 역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존중하면서 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붙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치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불법 영상이 유포된 성범죄 피해자 중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데 그 상처는 피해자에게만 남는 현실. 이들의 아픔이 비난의 이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신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한 고통의 과정 그 어디에도 당신의 과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를 탓하며 아팠을까봐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지난 3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과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하고 저장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이를 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성범죄를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만큼 우리 사회에 다시는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